어깨에 힘줄을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수술 후에 해야 되고요. 부분 파열이 있어서 수술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광범위 완전 파열로 넘어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운동치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탄 신도시 바르다임 병원의 병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오광주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 하나로 끝낸다. 어깨 질환에 대해서 말이죠. 물론 다양한 질환들이 있지만 어깨 질환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오십견, 동결견이라고 하죠. 물론 50세가 되면 생기는 어깨 질환이라는 말은 이제 틀린 용어가 됐고요. 오십견, 그래도 이제 소통을 위해서 오십견 또는 동결견, 수술해야 될지도 모르는 회전근개 파열, 힘줄염, 힘줄 파열이죠.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오시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팔을 옆으로 이렇게 들어보시는데 어느 이상 안 올라가요. 이런 상태에서 아프지 않은 팔로 이렇게 올렸을 때도 안 올라가요. 그러면 오십견, 동결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데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아파서 안 올라가요. 근데 아프지 않은 팔로 쭉 올렸더니 올라가요.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내 팔을 위로 올려줬더니 올라가요. 그러면 오십견, 동결견이 아니라 회전근개 파열, 힘줄 파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꼭 병원에 방문하시기 전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십견, 동결견은 굳이 MRI 안 찍어도 되거든요. 그러나 MRI가 꼭 필요하다면 본인이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오시면 의사들과 소통할 때 의사가 MRI 찍자고 하면 굉장히 많이 수긍이 되시니까 의사가 진찰할 때도 도움이 되고 환자분들의 신뢰감을 갖고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깨를 움직일 때 필요한 근육을 회전근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깨의 힘줄이죠. 힘줄 파열일 때의 증상은 뭐냐? 이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는 있지만 혼자서 안 올라가요. 근데 다른 팔로 올렸을 때 올라간다. 또는 주위의 가족분들이 올려주면 올라간다. 요게 첫 번째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오십견, 동결견은 어깨가 굳어있기 때문에 누가 올려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밤에 잘 때, 주위가 조용할 때 어깨가 욱신욱신 쑤시고 아프다. 이게 흔한 증상이고요. 세 번째, 어깨보다는 그 아래쪽, 삼각근 쪽이 아프고요. 여기가 아프시다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는 팔꿈치까지 내려간다. 뻗치는 통증이 있다. 이것도 회전근개 파열, 힘줄 파열의 증상이고요. 그 다음은 팔을 60도에서 120도까지 올리기는 올리는데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근데 다른 사람이 올려주면 올라가는데요. 이 60도에서 120도 사이에 특히 통증을 많이 느낀다. 그러면 이것이 회전근개 파열, 힘줄 파열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요. 90도까지는 올렸는데 억지로 어느 정도는 올라가요. 올렸는데 팔을 내릴 때 툭 떨어진다. 또는 아파서 툭 떨어뜨리면서 내린다. 이러면 회전근개 파열, 힘줄 파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요. 동결견,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을 구분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은 왜 올까요? 저는 옷이 찢어지는 경우에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옷이 못에 걸려서 확 찢어지는 경우는 급성으로 찢어지는 거겠죠. 어깨를 손을 짚고 넘어진다거나 어깨를 부딪혀서도 힘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그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뚜렷한 다친 병력이 있는 거죠.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죠. 그러나 제가 외래에서 만나는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서 오는 퇴행성 파열, 옷을 오래 입었거나 옷감이 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회전근개 파열, 힘줄 파열은
항상 수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외상, 다쳐서 회전근개가 확 끊어지는 경우에는 광범위 파열인 경우가 있고요. 이럴 때는 봉합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옷이 해져서 오랜 기간 동안 어깨를 씀으로써 나이가 들면서 오는 퇴행성 파열은 대부분 부분 파열입니다.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조건 수술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퇴행성 파열 또는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광범위 파열이라면 봉합을 해줘야 되지만 부분 파열이고 퇴행성 파열인 경우에는 그 파열이 완전하게 광범위한 파열로 완전 파열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회전근개, 힘줄이 손상이 되면 염증이 생기게 되고 통증이 있게 되거든요. 우선 약물 치료로 염증과 통증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두 번째, 필요하다면 소량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넣어서 어깨 주사죠. 염증을 가라앉히거나 또는 체외 충격파 같은 물리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또는 힘줄을 강화하는 PRP 주사, 자기 혈액을 뽑아서 성장인자를 분리해서 넣어주는 주사 또는 콜라겐 주사 같이 인대를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주사치료, 이런 것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해져 있는 옷이 확 찢어지는 광범위 완전 파열로 넘어가지 않게 막아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설사 광범위 파열, 완전 파열로 어깨의 힘줄을 봉합한 사람도, 봉합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수술 후에 해야 되고요. 부분 파열이 있어서 수술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광범위 완전 파열로 넘어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운동치료입니다. 그래서 운동치료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것을 꾸준히 매일 한다면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퇴행성 파열이나 부분 파열이세요. 그런 분들은 불필요하게 수술하지 않고 내가 완전한 광범위 파열로 넘어가지 않도록,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운동치료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운동치료 간단하죠. 세라밴드를 이용한 운동치료인데요. 이건 집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점은 첫 번째, 팔꿈치 각도를 90도로 꼭 유지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갑자기 힘을 줘서 빠르게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정한 자세로 5초 동안 정지한 다음에 천천히 풀어주는 거, 10번씩 하라는 거.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죠. 근데 저는 아침 먹고 운동하고 점심 먹고 운동하고 저녁 먹고 운동, 이렇게 하루에 3번
하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면 운동치료가 아주 효과적으로 꾸준하게 진행하셔야 되고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선 오십견, 동결견과 회전근개 파열을 구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또 오십견으로 오인하셔가지고 병원을 안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부분 파열이면 충분히 수술 안 하고 치료할 수 있는데 오십견인 줄 알고 방치하시다가 완전한 파열이 돼가지고 뒤늦게 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거 말씀드렸고요. 회전근개 파열은 대부분 부분 파열이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진행, 완전 파열 또는 광범위 파열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 치료의 목표다. 이거를 말씀드렸고요. 무엇보다도 봉합 수술을 하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수술 후에 진행을 막기 위해서 치료하고 계신 부분 파열 환자분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평소에 운동 치료를 간단하지만 꾸준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 그러면 내가 수술하지 않고도 어깨의 근육을 강화해서 좀 더 건강하게 또 어깨 질환으로 수술하지 않고 본인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